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더욱더 중요한 우리의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청할까 합니다. 자, 그럴 때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G2 세계 양강 미국이냐 중국이냐 우리가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현명한 또 다른 그 초이스가 있는 것인지 이걸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동북아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한반도에서의 뭐 충돌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차 얘기를 합니다만은 예, 그걸 좀 정리를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인가 중국인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키워드를 집어넣으면은 어떠한 그 답이 나올까요? 한번 좀 배경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고 네. 또 당연히 이제 고민해야 되는 필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하나 띄우면요. 한국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 외부의 문제가 발생할 때 특히 우리가 쉽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센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져서 그 국제 관계나 국제 질서가 변하고 거기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고 할 때에는 기존에 우리가 하던 관행이나 또 우리가 생각하던 기준이나 또 접근법은 다 버려야 되고 새로운 것들을 마련해야겠죠. 그럴 때 이제 몇 가지 우리의 선택을 위한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되나 네.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봤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이 있다면 어떻게 구분하고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한 영역 안에서 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선택의 효과가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경제적인 선택이 정치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또 군사적인 선택이 우리 경제나 기술이나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미 시청자분들께서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네. 사드 배치를 할 때 중국이 뭐 경제적 보복 또 문화적인 조치 이런 네.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에 그것이 어떤 효과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네.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이 주는 이익이 있겠죠. 그럼 그것으로부터 갖는 이익은 이익의 양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 이익의 질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의 양만을 본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이익을 많이 주는 선택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이익의 질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많은 분들이 이제 미중 그 갈등 시대에 우리는 안보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한다라는 말들을 많은 분들이 네. 쓰시는데 이 경제적으로만 봐도 그 무역량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미국과 일본과의 무역량을 합쳐도 네. 중국의 무역량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네. 중국은 경제적으로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만 네. 그것은 이제 이익의 양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과 거래를 해서 얻는 이익이 많다고 해도 예,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아갈 때에는 경제를 더 키우려고 계획을 할 때에는 이 제조업도 중요합니다만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첨단 기술이 도입된 제품들은 중국 시장보다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 검증받고 네. 거기서 팔리고 거기서 평을 받아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양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질적으로 보면 너무 중요한 시장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이익의 양과 질도 한번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또 현재의 기술을 중심으로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네. 아니면 미래의 기술을 염두에 두고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뭐 화웨이 제품이 싸다고 그래서 그렇죠. 화웨이의 제품들을 도입해서 우리가
정보통신 산업을 계속 만들어가면 네. 분명히 경제적인 단기 이익이 있을 테고 거기서 얻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미래 기술을 염두에 두고 어느 나라와 협력을 하고 또 어떤 고민들을 해서 미래 기술을 획득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건 당연히 눈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 지향점을 두고 고민할 부분이다.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미국인가 중국인가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미국인가 중국인가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질문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네, 그렇다면은 요 차근차근 우리가 우리의 생존 전략, 대한민국이 과연 어떻게 해야 이 한반도에서 영원히 영속성을 갖고 생존을 하고 발전을 하고 우리 후대 미래 후손들에게 이 자부심을 갖는 그런 그 국가로 다시 거듭날 수가 있을까? 네, 미국, 중국, 북한, 일본 우리를 둘러싼 이 네 개의 중요한 그런 나라에 대해서 각기 우리는 어떠한 접근법으로 우리가 미래의 문을 열어놔야 될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자, 미국부터 얘기를 할까요? 미국은 뭐 아까 종합적으로 지금 진단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예, 대미 접근법, 대한민국 입장에서 미국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핵심 내용을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은 과연 무엇인가? 예, 미국 사람들은 한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 질문을 미국 사람들에게 던질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 사람들에게 어떤 전략적 가치가 있나? 예,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 가치를 높이고 낮추는 것은 미국 사람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친구가 되고 또 미국이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제공하고 네. 또 미국이 구상하는 미래에 우리의 미래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미국이 우리를 파트너로 생각하고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더 높이 생각하겠죠. 만약에 중국을 견제하는 데 집중하는 과정에서 네. 미국이 원하는 부분을 무시하거나 또 한국이 다른 방향으로 관심을 쏟는다고 하면 예, 미국은 아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한국을 잡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종국에 가서는 뭐 주한미군도 빼고 한국 너네가 다른 길을 가겠다면 가시오. 그러나 미국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예,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다른 나라를 찾을 겁니다. 그렇겠죠. 바로 네. 옆에 있는 일본이 예, 미국을 돕는 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또 중국을 견제하는데 대만이 그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아하, 대만. 네, 그리고 뭐 다른 동남아 국가 또 인도 이런 나라들을 지금 그렇겠네요. 미국이 예, 찾고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뭐 기존의 전통적인 외교도 있겠습니다만 이젠 이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 과학, 기술, 또 금융, 문화 이런 총체적인 면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의 존재와 한국의 가치를 다시 심어주는 그 노력이 있어야만 미국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이 더 달라지고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겠다. 그렇군요. 예,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존의 그 한미 동맹 관계에서 한국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으로 봐서는 많다. 적지 않다. 일본도 될 수가 있고, 뭐 인도 말씀하셨고, 대만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그렇게 미국 관계가 우리는 뭐 동맹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돼라고 하는 그런 걸로는 지금 안 된다. 한국의 역할은 대체할 국가가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예, 여차하면은 한국 그래 당신들이 뭐 중국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말리지는 않겠다라고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죠? 네, 근데 네. 이 부분은 되게 네. 좀 트리키하다. 네, 조금 상당히 이렇게 예민한 문제, 민감한 문제, 민감하니까 오해할 수 있는 예, 부분인데요. 다시 보완을 좀 해주시죠. 네.
미국이 실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예, 한국이 미국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할 때, 네, 예, 전제가, 그런 가정하에서 대전제가, 예, 예, 가정이. 미국이 한국을 강압적으로 네. 끌고 갈 것이냐? 예, 그 가능성보다는 그렇죠. 예, 네. 한국이 원하는 음, 선택을 존중하고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다. 대신 대안을 찾을 것이다. 네. 예,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저도 그렇게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예, 말씀 이렇게 워낙 민감한 문제니까 다시 보완을 해주셨는데요. 예. 한국이 정말로 기존의 어떤 질서를 이렇게 무시하고 다른 길로 가겠다라고 할 때 그런 전제 하에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예, 그렇게 정리를 하면은 큰 문제는 없겠죠. 네. 네, 예, 미국 접근법을 우리가 지금 들어봤습니다만은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미중 이 세계 양강으로 지금 재편돼 있는 또 다른 그 당사자 중국. 예, 대중국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좋을지 예, 워싱턴의 관점에서 한번 또 풀어봐 주십시오. 중국은 사실 우리 옆에 붙어 있는 이웃이기 때문에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겠죠. 네. 그리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네. 그걸 사실 무시하고 무조건 반중 입장을 외친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그 그렇습니다. 선택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한국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중국과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끌 것인가. 아하. 그래서 중국은 중국식의 경제 성장 방식, 정치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한국이 중국을 견인해야 되는 그 도구는 보편적 가치. 그래서 중국만의 특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중국이 이 경제 대국이 되고 또 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강대국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그 보편적인 가치와 국제 규범을 중국도 지켜야 되고 그걸 통해서 중국이 존중받을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중견국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이 강조하고 또 그것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중국의 경제도 존중하고 중국의 뭐 외교도 존중해 주되 그런 원칙에서 벗어날 때에는 네. 중국을 가차없이 꾸짖기도 하고 중국이 나아갈 방향을 다시 제시하는 그런 역할과 또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렇군요. 네, 그런 걸 네.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예, 옆에서 들으니까 저는 뭐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예, 정리를 잘 해 주십니다.